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거나 변덕을 부리고 또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럴 때에는 겨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계절과 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특히 평소 관절 부위가 약하거나 연세가 있거나 뼈와 관련된 부상 이력이 있다면 이런 시기에 콕콕 쑤시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병원도 가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귤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절에 웬 귤 이야기냐고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귤이 가지고 있던 관절과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잘 먹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인 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귤은 감귤나무 열매로 수분이 풍부하고 맛이 단 게 특징입니다.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열매뿐만 아니라 껍질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귤 껍질은 귤피라고 하고 우리가 귤을 깔 때 번거로워하는 하얀 부분을 귤락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귤은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합니다. 귤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귤락에는 비타민P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해로운 산화작용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귤을 찾는 이유는 철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타민C가 위를 견딜 수 있게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길러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외에도 비타민 A, B,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성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 보습 효과까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늘 버리시는 하얀 심지에도 식이섬유와 팩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 운동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식욕을 개선하는 구연산, 유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기능을 돕기까지도 하는데요. 귤은 심지어 당뇨병 개선과 비교적 적은 칼로리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말도 있지만 최근 출시되는 귤의 경우 당이 너무 높아서 많이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뜻하고 그 사이에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골, 관절낭, 활막, 인제, 힘줄,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이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골다공증은 뼈 자체의 양이 감소하고 변화해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쉽게 붓고 열감이 동반될 수 있고 쉽게 재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귤은 이렇게 약해진 뼈와 관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귤에 많이 포함된 비타민 A의 효능으로 뼈의 성장과 강화를 지원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귤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베타크립토잔틴은 성장, 발달, 면역체계 기능, 시력 등의 필수적인 비타민 A의 전구체인데요. 특히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베타크립토잔틴은 골다공증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2011년 일본 과수연구소 미노우라 스기우라 박사 연구에 따르면 베타크립토잔틴 섭취량이 높은 갱년기 여성이 골밀도 또한 높았는데요. 연구진은 베타크립토잔틴 흡수성이 가장 뛰어나고 몸에서 장기간 머무른다고 밝혔죠. 귤에 함유된 베타크립토잔틴은 100g당 3.2mg으로 무려 오렌지보다 46배, 레몬보다 161배 많습니다. 그 자체로도 훌륭한 귤. 하지만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귤을 즐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귤차. 귤을 다 드시고 남은 껍질을 말려서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귤 껍질로 차를 만들 때에는 유기농 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귤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후 잘게 썰어서 일주일 정도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말린 귤 껍질 5에서 10g 정도를 물 1리터 정도와 함께 넣고 끓이고 한 3분의 1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드시면 됩니다. 이때 조금 단 느낌을 추가하고 싶다면 꿀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귤잼. 귤로 잼을 만들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귤을 구입하거나 선물 받을 때 너무 많은 양을 받아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때 남은 귤 껍질을 제거하고 믹서기에 한번 곱게 갈아줍니다. 한번 간 귤은 체에 걸러주는 게 좋아요.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두꺼운 냄비에 간 귤을 넣고 설탕은 귤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넣어주고 중약불로 천천히 저어가면서 끓이면 됩니다. 이때 끓이면서 올라오는 거품은 최대한 깔끔하게 걷어내시면 나중에는 점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잼 점성이 될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귤 당근 주스입니다. 당근과 귤은 모두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당근과 귤을 1대4 정도의 비율로 믹서기에 갈아준 후에 냉장고를 통해서 차게 식혀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귤 에이드입니다. 이 역시 간단한 방법인데요. 귤을 짜는 것보다 믹서기를 통해 갈아주시고
사이다나 아니면 탄산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탄산수를 활용하는데 당도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취향에 따라서 꿀을 첨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귤, 그렇다면 좋은 귤을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귤을 고를 때에는 맑은 주황색 그리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흠집이 없고 색이 고른 것이 좋겠죠. 가끔 말랑말랑한 귤이 좋다며 껍질과 과육이 거의 떨어진 상태의 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껍질과 과육이 밀착되어 있고 샘플로 드셨을 때 잘 떨어지는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귤을 구입했다면 잘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귤은 보관법에 따라서 2주에서 1개월 이상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귤을 보관할 때 베란다 같은 상온에 두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쉽게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귤을 만약 다량으로 구입했다면 각 개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곰팡이가 있거나 물러진 것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신문지나 아니면 키친타올을 바닥에 넣은 후에 꼭지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종이를 올려두고 밀봉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리고 직사광선을 맞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3일에 한 번 정도는 위와 아래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냉장 보관을 하신다면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한 후에 비닐봉지나 아니면 랩으로 감싸 보관하는 것도 좋고, 이때도 역시나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해야 됩니다. 다만 어떤 과일이든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귤은 하루에 2~3개 정도 먹는 게 바람직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서 귤을 너무 많이 드셨을 경우 수용성 비타민 과다 섭취로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속쓰림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관절을 포함한 다양한 귤의 효능, 먹는 법, 보관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양제로 결핍된 영양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잘 먹은 과일 하나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